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조심스럽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끝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장중 2270선도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 나타났었는데 아쉽게도 오후장 들어서 조금 전부터는 에너지가 꺾이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한 수요일장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요. 시장에 핵이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신규 부양책을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알아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지니스탁의 서진희,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협의 상황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좀 약간 새로운 건 아니고요.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추가 경기 미국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안입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규모는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로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요거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내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여기 이제 방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수용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어떤 쪽에서 좀 이게 문제가 갈리냐라는 건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주당이 이제 이 수당이 지급되죠.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게 한 달에 다음 표 하나 보실까요? 한 달에 보시면 이제 원래는 지금 600불입니다. 600불을 이제 매주 줍니다. 추가적으로 수당. 그러니까 이게 실업수당을 600불을 주는 게 아니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별로 실업수당을 따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별로 그 실업수당을 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방정부가 돈을 600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는 건데 이게 원래는 7월 달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7월 달까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9월 달까지 그러니까 8, 9월이죠. 2달 정도 더 추가 지급을 하자. 다만 600불에서 200불로 좀 축소를 하자라는 게 지금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총 실업급여가 이전 소득의 70%를 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을 원래 벌었다면 그 안에서 70% 정도까지는 넘지 않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거 없거든요. 어찌 보면 요즘에 이건 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 어찌 보면 그 이전에 버는 것보다 실업수당을 더 많이 받아가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죠. 야,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지금 엄청 어려운데 원래 주는 거 계속 줘야 된다. 이 추가 실업급여 관련되면 축소하면 안 된다. 그냥 원한대로 가. 라고 나온 게 지금 이제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추가 지급액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 원한대로 그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부분을 중요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유는 이게 금요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7월 말까지 7월 달 안까지 이번 주말까지겠죠.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달부터는 이 실업급여 자체를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합의점을 결국에 주말까지 찾지 못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지급받고 있던 이 600불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럼 시장에 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최근에 미국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은 다시 많이 늘어났어요. 실업률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안 줄었거든요. 최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잘 나오고 있죠. 소매 판매 잘 나옵니다. 근데 실업률은 최근에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우려감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장 그나마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받치고 있는 건 미국의 소비거든요. 이 셧다운이 부분적 셧다운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그렇게 꺾이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가장 많이 받치고 있는 게 지금 이 실업수당 추가 실업수당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일을 안 해도 사실상 우리로 빠지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 우리 요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재난지원금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물론 뭐 석 달에 쓰는 거지만 한 달에 거의 다 쓰긴 한데 그 정도 돈 있어도 확실하게 소비가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굉장히 지금 이제 이건 지금 미국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화당 입장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실업수당을 많이 주면 일할 이유가 없죠. 나는 원래 200만 원 받는데 그냥 실업수당, 이 추가 실업수당만 받아도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실업률이 지금 있는 실업률이 장기 실업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만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 특수 상황이잖아. 최소한 그걸 하더라도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서 해야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소비가 감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감소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대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소비가 감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시장이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게 야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있는 단기 실업자들이 장기 실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를 보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경계감으로 좀 이제 조심은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급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 봅니다. 왜? 최종적으로는 할 거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민주당은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1조가 아니라 3조 정도는 해야 된다. 3조 달러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실업수당을 추가 실업수당을 축소하는 것도 지금은 200불이잖아요. 원래 공화당 내에서는 300불, 400불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공화당도 민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줄여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 원안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딜을 할 거니까 그 사이에 접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부러 더 무리하게 저는 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말은 협상의 의지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뭐 오늘 이 공화당 이 원내대표가 민주당이랑 협의 안 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뭐 정치라는 건 항상 뭐 그렇게 하더라고도 그 다음날 또 웃으면서 또 도장 찍는 게 더 정치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합의점은 무조건 있다. 왜?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대량 이거 소위 말하면 이 추가 실업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소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수정이 됐을 때 예를 들어 1조 달러였던 규모가 만약에 더 줄어든다. 아니죠. 추가 협상이 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추가 분양한 규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지연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결국에는 더 늘어나는 거죠. 시장이 더 긍정적이죠. 즉 단기적으로 이 충격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셧다운을 많이 겪어봤죠. 이 셧다운에 대한 충격이 조금 올 수는 있다. 물론 뭐 셧다운은 아니지만 이 이제 추가 실업 급여가 중단되는 그 단기간에 약간 충격은 올 수 있겠지만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꺾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그로 인해 왜냐 결국에는 합의를 볼 거라는 것. 양쪽 모두 합의를 보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본다라는 거. 근데 그 합의 기간 동안 한 일주일 정도의 조금 경계감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계속 시장 특히
추가 부양안이 나오면 규모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은 또 조정 이후에 또 이 이슈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시장 조정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지니스탁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학개론 조금 전에 미국 이야기에 집중을 해본 김에 미국 쪽에 계속해서 시선을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미국 이야기를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당 미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전문가님, 이 투자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아까 이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확실한 건 인프라 투자는 대규모로 확대가 될 거라는 점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이라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기 위해서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현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지니스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해서 중국 쪽과 함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미국 쪽에 집중을 해드리고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지니스탁에서 보신 대로 미국의 지금 경기 부양책이 5번째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원금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인프라 투자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임기했을 때 또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도 이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확충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낡은 게 많다 보니까 네. 여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많이 했었죠. 사실 임기 초반에 2016년에는 미국의 10년에 걸쳐서 1조 5천억 달러를 규모를 투자를 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재정을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조율하면서 살짝 뭐 미뤄진 그렇죠. 느낌. 네, 뭐 트럼프 2기에서 조금 더 확충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규모도 커지고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공공 인프라가 투자가 될 텐데 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임기 초부터 공약이 왜 미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였냐면요. 지금 미국의 주요 공공 인프라가 정말 낙후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사진부터 보시면 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들, 뭐 도로, 뭐 교통, 상하수도를 나타낸 이제 인프라 노후 연수인데요. 대부분 다 보시면 이 그래프가 가로축은 이제 우리가 연도인데 위에 이제 얼마큼 이제 노후됐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와,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됐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방치가 됐다고 할 수 없지만 노후 정도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옆에서 보는 부분이 이제 인프라 시설 등급 평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해마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 각 국의 뭐 교육 수준은 어떻고 인프라 수준은 어떻고 뭐 고용 수준은 어떻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물론 미국이 지금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1위, 2위를 차지하는데 이 인프라 쪽에서는 정말 좀 다른 국가들보다 낙후돼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요. 이 등급이 다 매우 안 좋은 등급이에요. 보시면 뭐 C, D 가장 좋은 게 B 마이너고요. 이런 식으로 시설 지금 등급이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저 정도면 이제 우리로 이제 재건축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거는 재건축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등급 받으면. 그래서 그 같은 뭐 선진국 반열에 있는 그 국가들보다는 가장 낙후된 수준이고요. 뭐 일본이나 독일, 유럽들보다도 지금 노후돼 있으니까 이쪽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크게 이제 인프라 투자를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경기 부양책에서는 사실은 이런 뭐 구경제라고 할까요? 이 인프라 투자만 아니라 신경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새로운 인프라 투자도 많이 확충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뭐 5G 같은 뭐 IoT 같은 게 이제 신경제라고 했을 때 보통 분들이 신경제는 신인프라는 그러면 이제 구경제랑 좀 연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기초 토건 공사는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위한 설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신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인프라 투자 확충으로서 하면서 거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종목이나 기업들, 섹터, 산업들은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사안이요. 방금 전에 이 경기부양책 살펴봤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는 진행에 좀 어려움은 없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처음에 제가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밀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항상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는 네. 또 이러다가도 저러고 저러다가도 이럴 수 있는 정치는 생물이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명확히 이런 수치로 보여드리면 이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좀 확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이번에 통계에서 흥미로운 점이 일단 이제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함으로써 최근에 네. 대형 프로젝트, 대형 인프라 투자, 대형 건축을 하는 그 공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2018년부터 좀 더 빨리 늘었어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2016년에 이제 부임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춤했다가 2018년부터 조금 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는 더 이제 나오네요. 2050년까지는 이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가 많아질 것이다. 10억 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가 늘 것인데요. 거기에 비율도 보시면 다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조금 더 확충이 될 거라고 보이는 점이 통계 중에 이번에 코로나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펼치는 게 코로나 때문이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피해가 많았던 지역, 감염자도 많았고 뭐 셧다운도 많이 됐고 피해가 많았던 지역과 그다음에 인프라가 좀 노후된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 대선에서 경합을 펼쳤던 지역이 좀 일치하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네, 그 지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미국에서의 이제 이 다음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지도인데요. 미국의 이제 지도인데 이쪽 보시면 일단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교량, 그러니까 인프라가 조금 낙후돼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인프라가 많이 낙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이 생각보다 낙후됐다는 게 참. 맞죠. 동부 쪽이 좀 많이 네, 있죠. 그쪽이네요. 이쪽이 빨간 쪽이 많죠. 근데 네. 이제 뭐 옆쪽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주요 대선에서 경합주,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경합주도 있고요. 네. 여기서의 빨간색은 공화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 네. 파란색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보시면 색깔에 이제 농도가 있을 거예요. 네. 농도가 약간 옅을수록 부은빛으로 그렇죠. 경합 지역이네요. 네, 옅을수록 경합적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윤곽이 있는 데가 정확하게 경합적인데 여기도 역시나 동부 지역이 많죠. 미시건이나 펜실베니아 주가 대표적으로 경합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또 코로나도 피해를 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지역이 좀 겹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럼 대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낙후된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 지역들에 먼저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자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치면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 전의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의 접점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 교집합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트럼프 쪽에서 이제 공화당이 내세우는 것은 인프라의 모던화라고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린 인프라, 그린 뉴딜 쪽을 그린 쪽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공약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접점은 이 사회 간접 자본, SOC,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인프라 투자는 좀 같이 접점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의 투자는 정말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흥미로운 자료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미국의 중산층 아까 거 네, 아까 하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의 중산층 층이 있어요. 중산층. 아까 방금 한 번 더. 네, 아까 네, 요거네요. 네, 요 왼쪽 자료인데요. 미국의 이제 소득 수준별로 봤을 때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90%가 다 건축 쪽의 업을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도 있고 뭐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인프라를 투자했을 때 물론 뭐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뭐 고용을 계속 흡수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고용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산층 여기서 대부분이 건설이나 뭐 주택이나 뭐 이쪽 건축 쪽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고용이나 소득 쪽으로도 그렇죠. 좀 더 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무조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역시 효과도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럼 제가 준비한 표가 그럼 미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뭐 어떻게 수혜를 받겠냐라고 하시면 우리나라가 그 미국 내에서 굴삭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일본이 이제 1위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내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미국 자국 내에 이제 굴삭기 업체가 카타필라가 있으니까요. 네, 글로벌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제 수출 국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자료는 참고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북미의 뭐 인프라 투자나 또 다른 쪽으로 했을 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도 이 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미국이 단순히 그 자국 내에서만 다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인프라 투자가 확충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쪽을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고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료가 좀 많았는데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 지도를 통해서 미국의 인프라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낙후됐구나라는 것을 파악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여기에 또 관심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이제 자료에서 어느 정도 힌트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은 저희가 좀 추려봤고요. 그중에 한 종목은 뭐 저거 또 가지고 나왔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도 그런가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네. 자, 일단 뭐 두산박해, 네. LS, 다산네트워크스, 진성TC. 뭔지 알겠네요. 저 웃음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 제 설명 드려보면 이것도 맞다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요. 일단 먼저 두산밥캣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종목이 두산밥캣입니다. 근데 아까 표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산밥캣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70%가 넘잖아요. 나머지는 국내는 정말 아주 조금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미국 아니면 이제 인도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 매출에 대한 비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인도도 사실 지금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도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주의 깊게 볼 게, 많은 분들이 인프라 투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두산마켓이 두산 인프라코어로 생각하시나 봐요. 뭔가 되게 어마무시하게 큰 거를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소형 트랙터, 소형 로더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조그만한 거. 네. 우리 이 공사 현장 같은 데 보면 이게 큰 공사 현장 말고 작은 공사 현장 가면 많이 요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요런 것들인데 저희 농업할 때, 농사 지을 때 쓰는 소형 트랙터, 그다음에 요 로더죠. 여기 조그만한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요런 로더를 만드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SOC 관련하면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아무래도 대형 굴착기들이 더 많이 팔리고 뭐 불도저, 뭐 롤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팔리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SOC가 큰 것들이 따라 들어갈 때 요런 것도 안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수혜가 오히려 두산 바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는 사실 잔디밭이 있는 이런 것들 잘 없잖아요. 가구, 네. 예, 이게 사실 많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대저택이라고 해서 엄청 큰 정원이 있는 이런 주택들이 많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저택들이 많죠.
근데 이 두산마켓은 이런 이제 잔디깎기도 많이 판매도 하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정원을 가꾸는 대저택을 가꾸는 저런 것들이 다 대저택을 가꿀 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이 팔렸어요. 가정에 보시- 있는 시간이 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딴 데 못 가니까 우리도 이제 뭐 현대 리바트나 한샘이 뜬 것처럼 가구가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 아파트니까 계속 있으니까 가구를 바꾸는데 그렇죠. 미국은 스케일이 다른 거죠. 계속 집에 있으니까 저 나무가 별로다 이런 거죠. 잔디 한번 깎아볼까? 잔디를 한번 연못 한번 파볼까 막 이런 거죠. 그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GM이 이제 뭐 시장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원을 가꾸고 하는 요 시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시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2분기에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가 본격적인 또 미국의 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더 많이 성장할 거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또 두산마켓의 요 미니 로더 같은 것들의 판매가 더 많이 될 거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선방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두산마켓을 설명드릴 때 항상 좀 자주 했던 말이 대형 SOC보다는 주택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택 경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대부분 주택 경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짜 주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잔디가 딸려 있는 이 목조 건물로 된 이 집들 이게 이제 주택 경기인데 중요한 건 그 주택을 지을 때 대형 굴삭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 우리는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고 단체로 많이 짓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소형 집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이 많이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런 그러니까 대형 굴삭기 쪽보다는 소형 굴삭기라든지 소형 로더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좋았다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주택 시장이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는 지금 대출을 뭐 굉장히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 플러스 사실 부동산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지금 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 급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때다. 지금 집 사야 된다. 지금 집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주택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좀 괜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당분간 지금 이 미국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본다면 미국 주택 시장 역시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발표되는 주택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잠정 주택 판매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다 흐름은 괜찮습니다. 뭐 이게 뭐 이럴 수 있겠죠. 결국에 미국도 부자들은 부자고 여전히 이 기회에 오히려 더 많이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 자체 미국 주택 시장 자체가 계속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 부분에 수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저는 LS를 볼 텐데요. 저희 주식학개론 좀 잘 봐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제 그렇죠. 네 나왔던 10점 받은 애 아닌가요? 네, 네. 10점 만점에 10점, 네. 10점 받았던 그 아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런 주제가 달랐잖아요. 어제는 이제 금 관련해서 네. 저희가 국내에서 최대 생산으로 골드바를 생산하고 금을 재련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LS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든든해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어제랑 오늘 나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잠깐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LS가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투자가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송전 케이블을 조금 더 담당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해상풍력 저희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간 전력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걸 송전하고 케이블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케이블을 이제 LS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가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말고도
미국 인프라 투자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 실적들이 좋아서 실적이 견조하다는 부분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먼저 신재생 에너지를 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태양광 에너지가 있고 해상풍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이제 발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전력을 끌기 위한 케이블이 있는데요. 이것도 국내 최초로 LS가 만들었거든요. 지금 LS가 만든 태양광 그 케이블은 태양광 자체가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자체가 이제 변형이 되기 쉽고요. 네. 그다음에 열이나 자외선에 취약할 수 있으면 그 케이블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조금 더 강도를 높인 부분이 LS의 전선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해상풍력이에요. 네. 그 해저 케이블이라고 딱 하죠. 들어봐도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다로 깔아야 되니까. 맞아요. 해저 선을, 케이블은 전기선을. 예. 그 제가 보면은 그 케이블이 정말 기술이 집약된 케이블 쪽에서 기술이 집약된 부분이고요. 케이블계의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이음새 같은 것도 케이블이 중간중간에 이음새가 필요한데 해상 케이블은 그 이음새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력이 필요해서 이거를 글로벌적으로도 납품하고 기업들이 몇 안 되는데요. LS가 이제 그쪽에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역시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지금 LS의 이제 해상 풍력에 지금 뭐랄까요 고객사라고 할까요? 납품했던 이력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해저 케이블이 주요 사업이 글로벌적으로 많은데요. 제가 그렇네요. 조금 예. 더 바레인도 있고 뭐 네덜란드 쪽도 있고 미국 쪽도 있었네요. 맞아요. 브라질 쪽도 있고 네. 베네수엘라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해상 케이블 사실은 저희가 뭐 해상 풍력을 설명해 드릴 때 우리나라는 조금 뭐 후발주자 쪽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상 케이블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해상 풍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나왔던 수주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아까 그 미국 지도에서 인프라가 노후됐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가 좀 늘고 있는데 좀 낙후돼 있다라고 했던 게 미시건이나 동부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 이제 그러네요. 미시건주 했었네요. 네, 지금 그쪽에 이제 수주를 이번에 5월달에 받았거든요. 그럼 이걸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쪽 해상 케이블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국가가 또 대만이에요. 네. 대만이 좀 적극적으로 이쪽 해상 풍력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올해는 지금 1조 정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또 2년에 걸쳐서 이쪽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쪽에 좀 수주가 계속 열려 있는 수주 기대감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풍력 관련주 뭐 해상 풍력하면 뭐 블레이드나 뭐 터빈 쪽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쪽 말고도 이런 해저 케이블 쪽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LS 전선 이제 하고 있는 LS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 하나 보여드릴게. 이거는 이제 LS가 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인데요. 그림이 되게 크게 나왔네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전선의 개념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네.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트래픽이 많이 늘면서 이제 전선도 송전도 하고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송전을 하는 전선과 그다음 데이터를 주고받는 케이블이 따로 네. 설치가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설치하거나 했는데요. 지금 LS가 이번에 만든 그 신제품이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송전도 하면서 데이터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과 데이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설치 비용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100m마다 이렇게 중간에 허브라든지 이음새를 놔야 됐는데 LS는 그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그거에 대한 공간 활용이라든지 아무튼 비용 절감 쪽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뭐 데이터 센터나 최근에 이런 뭐 IoT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쪽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송전이 새로 생긴다면 LS의 전선을 많이 이용할 거거든요. LS가 지금 국내에서의 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LS 전선이 있다라고 LS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전통적인 구인프라도 인프라지만 신인프라 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5G를 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5G 통신망 송전하는 통신 축을요. 이 LS가 지금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1위거든요. 네. 여기서 그쪽에서 지금 미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LS가 아까 자회사 그림 하나 보시면 LS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슈페리어 SX라고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지금 여기 LS 글로벌에도 있고 I&D로 해서 네. 자회사 들어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미국 내 송전이나 뭐 통신망 전선에서 1, 2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내에서
통신 5G 통신치 구축이 된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미국 자회사가 버라이즌하고 AT&T의 일단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뭐 수주가 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된다, 통신망 구축, 뭐 해상 케이블 또는 뭐 5G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 LS는 충분히 좀 관심 가져보시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LS는 이렇게 든든한 자회사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지금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전 역시나 점수는 오늘 10점 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어떤 건지 아실 거고요. 근데 맞죠. 5G. 5G를 뭐 어쨌든 미국이 인프라를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인프라 쪽에서는 거의 5G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수주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파수 경매가 이제 또 뭐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긴 한데요.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고 나면 또 본격적으로 T모바일이 또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산존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미국 쪽을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 투자가 많이 진행된다라는 것 자체가 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제가 이제 제일 첫 채회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들어가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충분히 지금 가격대도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1, 2주 정도는 더 쉬울 수 있지만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발주 모멘텀이 시작되면 또 한번 또 5G는 또 2차 모멘텀을 또 가서 강하게 또 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모아 놓는다는 생각으로 좀 모아 가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화웨이 제재의 반사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화웨이는 제재는 예전에는 그냥 더 쓰지 않겠다는 건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기존에 있는 것도 갈아엎겠다라는 거거든요. 철거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기지국 관련 부분 통신 장비 쪽도 크게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좀 강점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트워크 장비에 엄청난 강점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부분을 다 걷어냈을 때 뭐 영국이나 이런 쪽에 걷어냈을 때 이쪽이 그걸 수주해 나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감안하면 뭐 미국 인프라 투자 뭐 이쪽 관련 부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좀 짧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워낙 많이 해서 이거 말고도 하도 많이 해서 다 아실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야인시대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성태 씨 보겠습니다. 진성태 씨도 제가 잠깐 거론해 드렸던 게 지니스탁에서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쪽에 인프라 투자가 늘었을 때 만약에 그 미국 기업 또는 뭐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뭐 캐터필라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헤라 시멘트 기업을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그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진성TE 씨입니다. 진성TE 씨가 하고 있는 산업이요. 이제 그 굴삭기의 밑에 궤도. 네, 하부 무한 궤도, 궤도, 하부 주행체인데요. 그 굴삭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돌아가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군대 때 제가 그거였거든요. 네. 제가 자주 수포 부대에 있어서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주행체들을 다 이제 영위하는데요.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쪽에서 좀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술력이 있어요. 확실한 기술력이 있고 한 번 고객사를 맺은 기업은 계속 진성TE 씨랑 하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좀 든든한 고객사가 있는 점. 일단 아까 힌트를 드렸던 건 캐터필러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혜를 함으로써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아까 인도 쪽도 인프라 투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 쪽에도 굴삭기가 들어갔을 때 이쪽에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설명해드리면요. 일단 진성TE 씨가 영위하고 있는 그 하부 주행체 굴삭기의 그 무한 궤도형 하부 주행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레일이 돌아가면서 주행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 뭐 트랙터, 롤러드 부분을 다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요, 기술력이 있는 게 이거는 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이 굴삭기 전체의 수명이 20년 정도인데요. 근데 이 부품 하나는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정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럼 교체를 해줄 때 진성 TEC 제품이 계속 꾸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처음에 설계부터 제작을 하기까지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 제품에 이 롤러를 쓰겠다라고 그때부터 납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굴삭기가 단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계속 진성 TEC의 롤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캐터필러가 계속 진성 TEC 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진성 TEC 제품이 캐터필러의 굴삭기가 단종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제품들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굴삭기 업체보다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업체가 조금 더 실적적으로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롤러 들어가는 게 여기 개수 나와 있는데요. 꽤 많이 들어가죠. 당연하겠지만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당연히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전에 진성 TEC 미국에 이제 공장을 본격적으로 납품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성 TEC 이제 고객사를 보여드릴게요. 고객사의 비율을 보시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글로벌 이제 굴삭기 1위를 하는 기업이죠. 캐터필러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2위를 하는 기업이 히타치, 일본 기업이에요. 그쪽에도 다 이제 진성 TEC가 하고 있고 저기 두산 인프라코어도 보이시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캐터필러나 히타치가 중국의 비중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 쪽에서 또 두산 인프라코어의 굴삭기가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뭔가 좀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보다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가성비가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두산 인프라코어에 들어가는 그 롤러도 다 진성 TEC가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뭐 실적 가격이 다 증가할 때는 진성 TEC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도 진성 TEC도 최근에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성 TEC는 저는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점수가 다 좋습니다. 낮은 종목이 9점, 그리고 높으면 10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10점짜리 두 종목입니다. LS와 다산네트워크스인데 여기서 탑픽이면 진짜 기대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탑픽 종목 선정해 주시죠. 이거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다산네트워크스 제가 워낙 많이 해서 제가 여기서 탑픽을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충분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LS를 탑픽으로 이제 선정을 할 건데요. 확실하게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LS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신인프라 투자에도 수혜고, 그다음에 구인프라 투자 쪽도 수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바이든이 돼도 수혜고, 트럼프가 돼도 수혜인 것 같아요. 양수 겸장인 것 같아가지고 확실하게 LS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LS를 탑픽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가격은 이제 35,000원을 손절가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000원 안 깰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는 55,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틀 연속 나오더니 결국 탑픽을 차지하게 됩니다. LS가 탑픽 종목이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주식학개론 시간 통해서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식학개론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 시작할 때쯤만 해도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은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해주는 모습이거든요. 남은 시간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